강세장이 전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증시에 들어와서 트레이딩에 몰두합니다. 작은 수익을 노리고 수시로 사고 팔면서 진퇴의 타이밍을 잽니다. 화랑장에서는 대다수의 주식이 상승 모드이므로 이 물결에 편승하여 이익을 낸 것이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버핏은 이를 두고 간결한 유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자, 초심자의 행운에 고무되어 빚을 내서까지 단타, 즉 단기 매매에 골몰하다가는 어느 순간 재산을 몽땅 잃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짜릿함을 추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횡재수를 바라는 도박 본능이 내재하므로 이것을 너무 억누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레이딩에 함몰되어 이것이 주식의 전부인 줄 안다면 큰 오산입니다. 투자 여정에 있어서 단타로 타이밍을 잡는 시도는 무의미한 일이에요. 자, 이 갈무리 화면은 2020년 6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주식 만화를 그린 허영만이 결국 25%의 손실을 보았다 라는 제목인데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허영만 화백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그 손익을 만화로 그린 겁니다. 4분의 1 토막이 나서 연재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이죠.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약 2조 원의 수탁고를 자랑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 그리고 초단기 트레이딩으로 유명한 사람 등등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려나간 만화였어요. 2017년 8월에 시작된 이 연재 만화는 3년이 지나면서 마이너스 25%의 손실을 보고 끝났습니다. 처음에 이 만화의 취지를 접하고서는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공개적으로 돈 버는 방법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심자들에게 단타를 부추겨 주식은 도박이다 라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캡처한 것은 관계자를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큰 변동성과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에게 저의 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적당한 시기와 매체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하게 된 겁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단타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일대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평균 18%의 수익을 낸 찰스 앨러스는 자신의 저서 나쁜 펀드 매니저와 거래하라 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점 선택을 통한 투자는 망상이다. 1982년부터 2000년까지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18.4%였다. 그러나 이 중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12일을 빼면 평균 수익률은 13%로 떨어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32일을 제외하면 11%로 떨어진다. 시간의 길이를 더 늘려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1928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익률 대부분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60개월 동안 달성되었다. 전체 기간의 7%도 안 되는 기간이다.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여 40년 동안 2700%의 수익률을 기록한 로프라이스도 같은 말을 합니다. 1989년부터 99년까지 S&P 500에 1달러를 투자했다고 치자 가장 많이 오른 90일을 놓쳤다면 손실, 즉 22센트를 잃었을 것이고 가장 많이 오른 60일을 놓쳤다면 겨우 30센트를 벌었을 것이다. 72년의 투자 기간에 가장 많이 오른 5일만 빼더라도 배당 투자를 제외한 복리 투자 수익률이 거의 50%나 감소한다. 교훈은 분명하다.
번개가 내리쳐도 우리는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소위 타이밍 전략은 사악한 생각이다. 또 있습니다. 자,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며 연평균 27%의 성공을 일궈낸 피터 린치는 자신해져서 증권 투자로 돈 버는 비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54년부터 10년 동안의 S&P 지수의 연간 성장률은 11.5%에 이른다. 이 기간 중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40개월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익률은 겨우 2.7%에 불과하다. 주식을 팔아버린 대가가 막대한 손실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건실한 기업의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주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점 선택에 헛된 힘을 쓰지 말고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는 거예요. 놓친 고기가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회를 놓치는 것도 매우 큰 고통이 됩니다. 타이밍을 재다가 상승장을 놓치면 상대적 박탈감에 무리수를 두기 쉬워요. 시장은 앞서가는데 자기 자신만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심리는 묘한 구석이 있어요. 자신이 팔고 나면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은근히 바랍니다. 만약 매도 후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을 하면 이번에는 사지 못해서 조급해하죠. 이제나 저제나 진입 시점을 기다리다가 성급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나 이 경우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너무나 커서 저가에 팔고 고가에 매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수해도 걱정, 팔아도 마음이 편치 못하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주식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배당을 포함해서 9.5% 정도였습니다. 200년으로 시간을 늘려봐도 같은 수익률이 나와요. 미국이나 신흥시장이나 이 수익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때 잘 나가던 비인덱스 펀드가 있다고 할지라도 10년 이상 탁월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실적을 추적해 보면 정말로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빌 셜타이가 자신의 책에서 펀드 실적을 추적해 봤다고 합니다. 자, 3년 실적. 상위 25% 펀드들은 다음 3년 동안 750개 펀드 가운데 평균 454위로 떨어졌으며 주식시장 평균보다 연 17% 뒤처졌다. 또 마찬가지로 다음 3년 동안 26%로 뒤처졌다. 5년 실적도 마찬가지죠. 연 25% 뒤처졌다. 또 연 28% 뒤처졌다. 시간의 길이를 늘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실적을 따져보니까 1978년부터 87년까지 상위 35개 펀드들은 다음 10년 동안 507개 펀드 가운데 평균 232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수익률은 연 7% 뒤처졌다. 비인덱스 펀드가 상당 기간 동안은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평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계속되면 중력에 이끌리듯이 시장 평균으로 수렴합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땅속을 파헤치고 지하로 내려가요. 비용을 3%나 더 많이 요구하면서도 수익은커녕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의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다른 펀드를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고트락스 가문의 우화에서 보듯이 그것이 헛된 노력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덱스 투자는 해당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장 수익을 그대로 따라가는 ETF 투자는 탁월한 복리 수익으로 자산을 불려줍니다. 이 혁신적인 상품은 폭넓게 분산 투자하며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낭비 혹은 갈취되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회전율도 낮게 유지가 되므로 세금도 적게 냅니다. 시장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97%의 헛똑똑이를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